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이게 보니까 UAM, 이코시스템, 그쪽이 생태계라고 하죠. 생태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항공기하고, 그 다음에 운항,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이착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면 현재는 파블라 항공에 있고요. 그 전에는 뭐 그쪽에 항우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소형 드론이라든지 무인자동체 요새 뭐 한참 그쪽에 사람들끼리 팬시하게 얘기하는 UAM 그 전부터 그쪽에 항공을 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레거시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나라 그쪽에 그러니까 공군하고 육군에서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고요. 혹시 그쪽에 항공우주 업종에서 오신 분들 상당히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가 왜냐하면 눈높이에 맞춰갖고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예. 항공우주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처럼 그러니까 레거시 에비에이션 그쪽에 사람 태우는 거 하신 분은 예, 그쪽 혼자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눈높이 맞추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저는 제 일생에서 그쪽에 흥미로웠던 사진이 아니라 그냥 그쪽에 사진이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아마 오늘 제 발표 슬라이드를 이쪽이가 사운드 지원이 전혀 안 되는군요. 중간에 동영상도 있는데 큰일 났네요. 예, 아마 지금 20세기 그다음에 현재 21세기도 아마 그쪽에 한동안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유행하고 있는 UAM이 얼마나 사람들을 그쪽에 공중부양시킬지는 그 시대에 한번 가봐야지 알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만약 역사학적으로 만약 분석해서 이게 그러니까 모빌리티 분야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을 이용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해서 항공 우주 쪽으로 가다가 현재는 21세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를 안 쓰죠. 그쪽이 안 쓰고자 하죠. 그래서 이런 변화라고 하면은 21세기의 큰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그쪽이 상당히 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은 원래 1분짜리인데 이게 그쪽에 사운드가 안 되네요. 이 훌륭한 에타워에서.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옆에 약간 작은 글씨로 제가 그러니까 자막을 넣어놨습니다. 영문 자막인데요. 이게 원래 그쪽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방금 본 슬라이드가 1분짜리인데 원래 1시간짜리 다큐입니다. 제 항공과 비평.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쪽이 회사 임원이기도 하지만은 회사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쪽이 네이버에서 항공과 비평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현재 항공기 전기화, 전동화의 기술 발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는 조금 됐지만은 맨 마지막 종국적인 목적지로 본다라고 하면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제 이비톨로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레거시 에비에이션에서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형상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영업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2010년대 중반서부터 그쪽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그쪽이 쉽게 될까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국토부하고 KUM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마치 그러니까 저승사자처럼 좀 그쪽에 생각하셔갖고 그렇지만 저는 그쪽에 사람입니다. 그쪽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네. 그 다음에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설명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게 그쪽에 동물의 왕국 자체가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물의 왕국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이제 UAM이라고 하는 이머징 에어 모빌리티가 21세기에 출현을 하면서 이니셔티브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회사도 그렇고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쪽이 상당히 그쪽에 관심이 있어 뭔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레거시 에비에이션 쪽 같은 경우는 그쪽에 상당히 많은 사업자들이 있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도 좀 괜찮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가장 높은 밸류 체인에 있는 걸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간과 그쪽이 노력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게 좋냐라고 이제 뽑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항공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1월이죠. 12월 17일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유인동력 비행을 한 지 120주년이 되는 시점이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역사가 긴 것 같지만은 1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인사이트만 좀 일단은 그러니까 전달해 드리면은 아마 UAM도 이런 120년의 그러니까 레거시 에비에이션을 추종할 겁니다. 추종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많이 나갖고 그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전통적인 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부터 싣고 사람을 싣고 많이 제작하는 법을 전쟁을 통해서 배우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를 만들어서 통일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항공기는 커지고 멀리 가고 빨라지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조종사가 안 타는 2013년도에 DJI가 팬텀에다가 그쪽에 카메라 달고 나왔죠. 그쪽이 한 10년 됐네요, 지금서야. 그래서 이런 식의 루트를 쫓아갈 것 같고요. 이 루트를 벗어나고 만약에 점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뭐 그쪽에 사람을 잘 나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UAM 생태계를 만약에 하나하나의 요소로 분할한다라고 하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리스 신전을 만약에 건축한다라고 하면은 도심항공 마스죠. 서비스형 모빌리티라고 하는 신전을 이루려고 하면 5개의 기둥이 필요하고 한 4개, 열쇠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부분입니다. 법 규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산업은 제가 뭐 항공쟁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금융산업보다 더 법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시작부터 법 규제고 끝날 때까지 법 규제인데, 근데 항공산업은 법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소형 드론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 잘 버는 데는 중국의 DJI밖에 없는 거는 소형 드론 법이 그쪽에 선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거 갖다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과 법은 결부져야지 이게 매출이나 수익이 있다라는 거는 지난 120년 동안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세계를 만약에 항공 하이아키, 법 규제나 하이아키로 본다라고 하면은 맨 상단에는 아이카오가 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있고요. 각 국가별로 있고 각 국가별로 뭐 민간 항공 당국이라고 하죠. 또는 가망 당국 아니면 항공교통 관리 당국 뭐 ANSP부터 시작해서 CA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국토부 그 안에 항공정책실 코카가 있죠.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KUM 하시는 분들은 코카 소속이 아닙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발령받고 다시 나오셔갖고 그러니까 밖에 있죠. 모빌리티국인가 거기 계신데 하여튼간 그렇게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들이 시종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을 정하거나 규정을 정하는 거는 세세하지가 않습니다. 공자의 맹자에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제 합의 표준 기구들이 착하게 살라고 하면 어떤 방법론, MOC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Means of Compliance를 하나씩 정해주죠. 그래서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디테일을 만드는 게 국제 표준화 기구들인데 UAM 분야는 지금 그 악마들이 열심히 일단은 만들고 있는데 완성지으려고 상당히 시간이 있어서 돈은 좀 벌려고 하면 나중에 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악마들이 만드는 디테일을 만들기 전에 국가별로 뭔가 이제 법 규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그쪽이 하모나이제이션, 그쪽이 상호 아직 조화가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있으니까. 그다음 국제 민간 항공기구도 AAM 분야, UAM 분야는 내년에 심포지엄을 처음 합니다. 뭐 지금까지 그분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될까 하다가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이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심포지엄을 연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애매한 사람들은 국가들은 미국과 EU 사이에 껴있는 국가들입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호주, 영국 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들면은 우리가 자꾸 뭐 한국 사람들은 AAM 왜 어드밴스드를 미래 항공교통이나 첨단 항공교통으로 번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 진짜 상용화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그때는 현재임에도 2025년 현재에도 보니까 미래항공을 타고 다니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그쪽에 선진항공 모빌리티가 좀 한국적인 어떤 어원이나 그런 거밖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만든 겁니다. 나사에서. 유럽 친구들, 이아사,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은 UAM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만은 AAM 대신에 IAM, Innovative Air Mobility라고 해서 혁신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말을 법 규제로 서로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많이 차이도 어떻게 또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으로 보면은 조금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읽어보면 상당한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 일단 그렇고요. 그 외에도 차이점은 되게 많은데 항공기 인증 분야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가장 미국 친구들은 미 해병대가 쓰고 있는 오스프레이 틸트로터기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 군대에서 해병에서 쓰면서 민수 버전으로 자꾸 개발하겠다고 해서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는 1996년에 그때 당시에 미국 기업이 그쪽에 그러니까 민스 버전 틸트 로터를 FAA 형식 증명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TC를 그쪽 형식 증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해서 FAA가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준 게 파워드리프트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들은 수직 추력 이착륙기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력 리프트입니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날개를 뜨지 않고 수직 이륙하지 않고 동력으로 그쪽에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식으로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유럽은 가장 최근에 V2 Capable Aircraft라고 해서 VCA라고 합니다. VCA나 해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볼로콥터 같이 18개의 프로브로 수직 이륙을 하지만은 날개가 없는 이리톨은 이게 그쪽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하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로터크래프트 회전익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처럼 지금 조화가 잘 안 돼 있고 뭐 상세한 얘기를 더 하자고 하면 많지만 시간상 일단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를 어떻게 새로운 eVTOL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공기, 신개념 항공기를 어떻게 형식 인증해 줄 거냐도 FAA 쪽 같은 경우는 스페셜 클래스로 하겠다. 이하사는 스페셜 컨디션으로 하겠다. 물론 두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잘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하사가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한국은 FAA를 그쪽이 상당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당히 추종하다 보니까 미국의 법 규제가 있으면은 미국 거를 갖고 오고 미국이 없으면은 이국 거를 갖고 오고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양쪽 다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 그쪽이 아이카오 걸 갖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항공법 규제는 혹시 그쪽에 그러니까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세미나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국토부나 K 위원분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데 흥분의 집 아이들 딸들이 있는 거의 보니까 누더기 옷입니다. 이거 꼬매고 저거 꼬매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야 그렇게 그쪽에 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생략하고요. 이 부분도 약간 그쪽이 어려운 얘기니까 그쪽이 생략하고요. 근데 이제 유럽 친구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느냐, 아니면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범용항공, 제너럴 에비에이션용으로 자기 스포츠나 레저나 아니면 자기 회사의 임원들, 직원들 출장용이나 이렇게 쓰는 거를 그러니까 범용항공, 제너럴 에비에이션이라고 하죠. 일반 항공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렇지만은 일반 항공이라고 범용항공이라고 하더라도 도시 상공을 지나가거나 도시에서 운항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전문적으로 업을 하는 상용 항공 운송 정도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 인핸스드로 그쪽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골이나 바닷가 가서 혼자 스포츠 레저용으로 혼자 타겠다라고 하면은 카테고리 베이직이고, 자기가 돈 받고 사람을 태우겠다, 정기든 부정기든,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스포츠로 타는데 나는 서울에서 떠서 아니면 서울 위로 통과하겠다라고 하면 카테고리 인핸스드, 가장 높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몇
비행 시간마다 참사적 고장이 나면 안 되느냐인데 지금 유럽 친구들은 10-9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공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나 이퀴먼트나 인스톨레이션 장착품이 10억 비행 시간당 한 번 미만으로 참사적 고장이 나는 거를 그쪽에 허용을 합니다. 어떤 거를요? 인핸스드 캐테고리를요. 그러니까 돈 받고 사람 태우거나 자기 레저용으로 타도 서울 항공을 그쪽에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에 서학 개미들이 열광하고 있는 조비에이션의 아처 형식 증명을 줘야 되는 FA는 10-9승을 안 줍니다. 10-9승은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여객기 등급이 상당히 안전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아처나 조비를 규율하고 있는 FA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도 욕을 먹고 있어갖고. 근데 그쪽에 그렇게 그러니까 산업계 루머로는 한 시스템이나 이퀴먼트나 인스톨레이션마다 약간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7승이나 10-8승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항공 세스나 가장 후진 것도 그쪽에 10-6승이고요. 조금 높은 거는 10-7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스나 조금 아주 저가 세스나 말고 그 한 등급 위의 세스나로 돈 받고 사람을 아침 저녁으로 통근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식 UAM이고 유럽식 IAM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서 몰고 있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그 훌륭한 여객기 안전도로 여러분들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통근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정보까지 아시면 판단이 쓰겠죠. 자기 목숨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가 아니라고 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한 거는 그러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EU를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가망 규정을 FA가 아니라 그 영원한 미국과 영국은 사실 그쪽이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이죠. 우방인데도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이하사 유럽 기준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비 가망 기준을 FA가 정해준 안에 대해서 영국의 UKCA죠. 영국의 민간항공 당국은 2장짜리 레터를 보냈습니다. 원래는 수십 장 보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거는 검토할 만한 내용도 없다. 우리하고는 안전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몇 자 남긴다가 그쪽에 가장 중요한 서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에서 못한다는 거죠. 영국에서 만약에 조비 비행기를 수입을 하면은 아처 비행기를 미국산 이비토를 수입을 하면은 시골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레저용으로 혼자 타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돈 받고 사람 태우거나 도시에서 운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쪽이 한국은 그쪽이 미국의 혈맹이고 아니 뭐 영국은 혈맹 아닌가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항공기 인증 설명드렸고요. 항공기 인증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 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공기만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항공기는 첫 단추고 조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착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쪽에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일단은 스킵을 하고요. 제가 통상 그쪽에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발표 시간이 제가 20분짜리인지 모르고 한 30-40분짜리인 줄 알고 발표 자료 좀 많이 낸 건 그쪽에 그러니까 많이 냈습니다. 그쪽에 실수를 제가 좀 했는데요. 이 장만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 달린 그쪽의 장이라서. 이거는 유럽 이하사가 10-9승이라고 하는 여객기 등급의 안전도를 충족했을 때 한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다 죽거나 추락하는 항공기에 깔려 죽거나 불타 죽거나 이런 거를 그쪽에 정량화로 계산한 건데 서울 정도의 대도시라고 하면은 1년에 한 지상 피해는 5명 정도 평균. 그 다음에 탑승자는 그냥 승용차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하셔가지고 사망하시는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보잉이나 에어버스 여객기는 승용차 타고 가다가 죽으실 확률보다 거의 없습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이쪽에 보이시면은 이거죠. 자동차는 높습니다. 뭐 시간으로 따지나 거리로 따지나. 예. 우리가 타고 다니는 10-9승은 이건데 유럽 친구들이 10-9승을 맞추라고 한 이비톨인데 똑같은 10-9승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2인용 eVTOL이 만약에 추락을 하면은 741평, 이게 만약에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면은 50m, 50m 정도가 될 겁니다. 5, 25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추락하면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FA가 운영 개념서를 3년 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맨 그쪽에 수평축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UAM Operational Tempo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UAM Operation Tempo가 아니라 2025년에 뭐 한다, 26년에 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로드맵답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FA 친구들 같은 경우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를 안 쓰고 산업계나 사회에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램프업 됨에 따라서 규제도 점점 그쪽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진화적인 발전 방식을 좀 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포트는 좀 일단은 생략하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쪽이 상당히 녹아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로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나와 있는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그쪽의 도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쪽의 수평축은 얼마나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냐. 이거는 그러니까 문서 한 더미만 필요한데 저쪽으로 가시면 문서가 보니까 5더미가 필요하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객기 정도는 상당히 우측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쪽에 상당한 경비행기, 세스나 이런 애들은 다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eVTOL, UAM 쪽 같은 경우는 유럽 친구들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여객기 쪽에 그 다음에 미국 쪽은 조금 더 이쪽에 경비행기 세스나 쪽에 있고요. 한국은 아직 결정을 안 했죠. 근데 뭐 이거는 뭐 항공 해본 사람들은 다 그쪽이 점쟁이시겠지만 아마 이쪽에 붙을 겁니다. 그쪽에 서울 인구 밀도나 우리나라 평균 인구 밀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는 EU보다는 조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그쪽에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해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일반인들은 자기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정도의 여객기의 안전도를 느끼면서 eVTOL을 탄다라고 잘못 알고 타실 텐데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경비행기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정부나 KUM 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국민들과 소비자한테 알려주시고 그거를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하시게끔 하는 게 그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